뉴스의 새로운 기준. 김종대 뉴스업.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무슨 야행성 동물입니까? 저녁 9시까지는 괜찮고 그 이유는 더 위험합니까? 자영업 사장님들에게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닌 상황을 강요하는 것은 국가적 폭력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하시는 자영업자의 불안감을 파고들어 선거에 이용하려는 일부 정치인들의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방역을 정치에 끌어들여 시간을 허비할 만큼 한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대의 뉴스업 김종대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그리고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언까지 이어서 들었습니다. 자, 누가 먼저 방역을 정치에 끌어들인 것이냐? 여야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종대의 뉴스업, 오늘은 방역의 정치화 문제부터 짚어봅니다. 나쁜 일은 일어나기 마련. 좋은 일이 일어나려면 정신줄 번쩍. 병들지 않은 건강한 뉴스, 건강한 대화. 옥내 좋은 것 뉴스 생로 병사의 비밀. 뉴스의 본질, 뉴스의 비밀을 파고드는 시간,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시작합니다. 뉴스빙하 김민아 시사평론가, 뉴스화상 김수민 시사평론가,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방금 오프닝에서 들어보니까 아주 험악한 말들이 오고 가고 있어요. 방역을 갖고 이렇게 논쟁이 오고 가고 있는데, 빙하가 준비하셨죠. 이 방역의 정치와 이 뉴스의 비밀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방역의 정치와 뉴스의 비밀. 정치가 뭔데? 정치가 도대체 뭔데 이럽니까? 정치가 뭐야? 네, 이게 비밀입니다. 오늘따라 좀 톤이 높아지시네. 네. 예. 화산이 되셨어요. 네, 폭발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요? 빙하가 폭발하면 어떻게 되나요? 네, 얼음 조각이 됩니다. 산산조각 나죠. 팥빙수가 됩니까? 맛있겠다. 팥빙수 먹고 싶습니다. 갑자기. 왜 그 얘기를 해가지고. 자, 오늘 방역 대책 갖고 어떤 논쟁이 오고 간 겁니까? 앞서 들으셨듯이 정세균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앞서 들으신 말씀을 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불안감을 파고들어서 선거에 이용하려는 일부 정치인들의 행태가 개탄스럽다. 네. 지금 그런 얘기를 할 만큼 한가하지 않다. 현장의 코로나19 상황이. 예. 이게 이제 앞서 들으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그런 주장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도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오후 9시까지 지금 자영업자들 영업 제한한 것에 대해서 이게 안 맞다 이렇게 비판한 거에 대한 답입니다. 아하. 그랬더니 이번에는 나경원 전 의원이 또 방역을 정치에 이용한 것은 이 정권이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썼고요. 예. 안철수 대표도 코로나19를 정치에 먼저 이용한 것은 현 정권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고 안철수 대표 측이 말했다라고 언론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예, 그럼 누가 먼저 이용했느냐 논쟁으로 가는 것인지 아무튼 뭐 그렇다고 합니다. 예. 아니 이 방역이 어떤 게 좋은 방역이냐 이런 걸로 논쟁하는 거는 좋은 일이잖아요. 굳이 이걸 이렇게 정치적이다, 정치화됐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그렇게 말해도 좋은 건지 아닌 건지는 뒤에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적어도 그렇게 얘기하는 근거를 먼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무슨 근거를 가지고 방역이 정치에 이용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지. 그래서 나경원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쓴 걸 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선심 쓰듯이 여행 가라, 외식해라, 쿠폰 나눠주다가 감염이 확산되니 뒤늦게 백지화했다. 주먹구구식 탁상 방역 수칙으로 자영업자들 속을 태우고 기껏 개선한 방역 수칙은 국민을 더 약 올렸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근데 이게 방역 대책이 뭔가 부족했다든지 방역 대책의 방향이 잘못됐다든지 이렇게 비판을 이 근거를 가지고 할 수는 있겠지만 왜 이걸 근거로 해서 방역을 정치에 이용하고 있다 이런 주장으로 이어지는 건지는 사실 정확히 납득은 안 되죠. 그러니까 비판이 아니라 비난같이 들리네요. 그 비판이든 비난이든 간에 그러면 정치권이 지금 정치적이다, 정치화했다라는 말을 어떻게 쓰고 있는 거냐 그걸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정치를 욕으로 쓰고 있는 거죠. 정치인들이 왜 정치를 욕으로 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세균 국무총리도 정치인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공무원 뭐 국무총리라고 하지만은 내각을 통할하지만 사실은 정치인 아닙니까? 정치인이죠. 그러면은 정치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다 논란이 되고 이러면 적극적으로 맞받아치고 이러면 되지. 이 자체를 이렇게 정치화됐다고 비난할 일인가? 그래서 좀 이게 의문이 들어요. 무슨 뜻인가를 탐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치라고 할 때는 예.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다. 그리고 국가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이다. 예.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역할들이다.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세상 만사에 다 적용 가능한 것이고 예. 뭔가 하는 것은 다 사실은 정치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 방송도 정치입니다. 김종대 전 의원과 예. 두 김씨 평론가들이 하고 있는 정치일 수 있어요. 아, 또 그리고 우리까지 방역도 정치라고. 예. 예, 방역도 앞서의 정의를 적용하면 다 정치죠, 기본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정치에 이용했다라고 하는 주장은 사실 정치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라 예. 불순한 의도가 있다라는 용도로 쓰이는 말이라는 겁니다. 결국 정치권에서. 여기서 말하는 정치는 불순하다는 뜻이다. 이게 뭐 겉으로 얘기하는 거 외에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는 일을 하고 있다. 아하. 이런 건데 예. 요즘에 모든 정치권의 논쟁이 다 이런 식입니다. 아하. 뭐 예를 들면 냄새가 난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검찰이 뭐 수사했더니 야 이거 배경이 냄새가 난다 이런 거. 예. 그다음에 뭐 지금 노골적인 정치 행보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아. 평가하는 거 있잖아요. 감사원장이 노골적인 정치 행보를 한다.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오늘 나온 뉴스들을 보면은 여당이 금융기관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고통을 분담하자 이렇게 예. 좀 설득을 하려고 했더니 이거 관치금융을 넘어선 정치금융이다. 그러니까 뭔가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은행들 팔비 틀고 있다. 얘기가 예. 이렇게 가고 예. 그다음에 이낙연 대표가 IT 업계들 불러 모아서 이익공유제에 참여하자 이렇게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랬더니 예. 이거 정치적 압박이다. 정치의 어떤 효과를 위해서 예. 자기들의 이득을 정파적 이득을 위해서 경제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 아하. 그리고 정세균 총리가 기재부 1차관에게 이 기재부 1차관이 이제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보상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나라에는 법제화된 게 뭐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예. 얘기했더니 개혁 저항 세력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이것도 저들이 겉으로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속내는 개혁에 저항하려고 하는 말이다. 아하. 다 이런 얘기만 정치 뉴스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 빙하가 폭발 안 하게 생겼냐 이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빙하 평론은 왠지 정치적이다. 네. 제가 이렇게 말했다 하면은 그거 욕이네요. 저는 욕이지 않기를 바라지만 예. 저를 지금 욕하신 건가요? 아니 예를 들어서 왜 이거 진행자가 패널을 이 이렇게 정치적인 질문인 것입니다. 진행자가. 이 그렇군요. 질문도 정치적인 거죠? 정치 그게 행보를 우리 진행자가 일상에서 정치 행보를 노골적으로 하고 있군요. 일상에서 저 사람 정치적이야. 이게 네. 욕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죠. 아하. 그 여기에 깔려 있는 게 정치는 위험하고 나쁜 건데 예. 행정은 그렇지 않다라는 사고방식이 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여당 야당 쪽이 이게 어느 쪽이 여당이냐 야당이냐를 떠나서 예. 어떤 정부든 간에 논란이 일어나는 게 여당 쪽에서는 우리는 행정을 하고 있어. 어허. 근데 야당이 정치적인 맥락으로 이걸 뒤틀고 있어. 아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야당 쪽에서는 아니 행정을 똑바로 하면 되지 왜 자꾸 정치적으로 끌고 가? 아하. 이렇게 또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행정과 정치가 분리되는 것이냐? 예. 행정은 일종의 뭐 분리를 굳이 하자면 어떤 일을 하기로 하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 게 행정이고 예. 그 행정을 어떻게 방향으로 끌고 가느냐 이걸 결정하는 게 정치잖아요. 예. 그렇다면은 뭐 행정은 자동차면 정치가 운전사 아닙니까? 예, 이렇게 멋있어, 보면은 오늘. 예. 네, 분리가 안 되는 것이죠. 아하. 오늘은 멋있습니까? 오늘 어제는 안 멋있습니다. 멋있고. 예, 이 발언도 정치적이죠. 늘 멋있고 그러니까 평론이 그래요. 평론가들이 이렇게 방송에 나왔고 열심히 얘기하는데 예. 저 사람들 저 얘기 왜 하는 것이냐 정말 진심으로 예.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생각을 좋은 의미에서 사람들에게 전하려는 것이냐 아니면 출연료를 받고자 뭐 하는 일이냐 결국 예. 둘 다거든요. 근데 다 목적이죠. 그러니까 네. 정치와 행정이 그런 관계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너무 엄격하게 분리해서 보니까 우리가 좀 혼란이 오히려 커지는 것 같아요. 자, 정세균 국무총리한테 얻어터진 이 기재부. 얻어 터졌다고 하니까 너무 좀 그러네요. 정치적인 방송- 표현입니다. 예. 그러니까 홍남기 부총리 결국 한마디 했죠? 페이스북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네. 부처 간 당정 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지혜를 모아보겠다. 네. 가보지 않은 길이라 이에 대해서 기재부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했다. 어. 당장 뭐 의원이 제시한 안대로 하면 월 24조 원이 소요가 돼서 4개월만 지급하면 우리나라 복지 예산의 절반 수준이 100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보도도 있었다. 그러니까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쭉 썼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언론들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요것만 딱 해가지고 홍남기 부총리가 정세균 총리한테 또 한 방 먹였다. 뭐 약간 이렇게 쓰는데 예. 그렇다기보다는 기재부는 이런저런 의도였으니
그런 차원에서 봐주시고 네. 앞으로 잘 논의를 해보겠습니다라는 메시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배후에 개혁에 저항하고 뭐 이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니다. 이 해명을 사실 한 거죠. 글쎄, 뭐 그렇게 알아듣겠는데요. 아니 그런데 우리나라 기재부는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무슨 이데올로기적으로 신봉을 해요. 외국엔 지금 인플레 두려워하지 않고 막 공격적으로 재정 정책 쓰겠다 다 이러는데 우리나라는 유달리 좀 심해요. 지금 재정 관료들이 걱정하는 거는 뭐 인플레가 아니고 네. 사실은 이제 부채잖아요. 네. 국가 부채 문제를 갖고 해서 거론하고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미국이나 이런 기축 통화 국가는 또 우리가 다른 조건이 있기 때문에 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 얘기는 일견 맞을 수 있는데 네. 그런 부채 문제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전제도 사실은 나중에 비상시에 쓸 돈이 뭐 여러 가지로 비상시에 쓸 수 있는 재정 수단이 여력이 없어질 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근데 지금이 비상시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적극적으로 써야 되는 건데 예. 오히려 지금도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거는 일종의 관성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관성이다. 원래 재무부처가 재정 건전성에 대한 고집이 강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스웨덴 같은 경우도 스웨덴 복지국가의 틀을 일구는 그 과정에서 네. 비그포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재무부 장관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예. 자리에 있었거든요. 예. 근데 스웨덴도 사실 균형 재정, 재정 건정 이런 거에 굉장히 좀 방점을 두고 그러니까 적자 재정을 잘 펴지 않는 예. 그런 정책을 폈다는 것은 있어요. 근데 예. 문제는 비그포르스 같은 경우는 철학과 정치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정을 내려서 그렇게 갔다면 아하. 한국 같은 경우는 그냥 관성이랄까요? 그러니까 예. 정치와 행정의 분리가 또 일어난 거죠. 그래서 기재부는 기재부대로 그냥 공무원 관료 중심으로 예.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고 정치권의 어떤 결정 이런 것들이 그것을 움직이기가 쉽지 않은 그런 문화가 돼버린 게 아닌가 공무원 싶습니다. 조직도 정치에서 이런 결정을 하면 정치의 간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예. 퇴직한 이 재정 관료들 회고록 예, 같은 거 보면은 다 뭔가 잘해보려고 하고 훌륭한 일을 하려고 했는데 정치가 선거를 의식해가지고 다 망쳐놨다. 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의 정치의 상당한 문제입니다. 예, 역시 불신이 많이 깔려 있네요. 자, 그런데 정치고 행정이고 간에 우리 듣는 자영업자들 또 이 방송 많이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은 그래서 지원한다는 거요, 안 한다는 거요. 뭐 이런 그 답답함이 더 커질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죠. 되는 겁니까? 일단 어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JTBC 뉴스에 나와서 이 손실보상법, 즉 정세균 총리가 언급한 그 내용이죠. 네. 그다음에 이익공유제, 본인이 이제 그동안 많이 주장했던 얘기, 예. 그리고 사회연대기금 이렇게 세 가지를 코로나 3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 이 법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 맥락에서 당정은 이제 손발을 맞추는 이제 분위기가 일단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예. 당정, 여당, 정부 여당은 일단 준비를 좀 일사천리로 해나갈 것 같은데 예. 문제는 야당이죠. 야당.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큰 틀에서 이 손실보상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MBC 뉴스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법제화를 안 하더라도 재정만으로도 이 손실보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앞으로 이제 논의 과정에서 디테일에 있어서는 예. 여야 간에 좀 이견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겠죠. 예, 어젠가요? 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우리 방송에 나와서 2월에는 입법이 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갔습니다. 자,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예. 급물살을 탄다고는 하지만 좀 이제 답답할 수가 있는 게 예. 언론에 보면은 오히려 지금 법제화하느라고 시간 더 소요하는 거 아니냐. 정부가 화끈하게 지원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하는 자영업자들 굳이 법이 아니라도.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사실 최근 논란의 중심이 됐던 강원래 씨 사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분이 언론에 이제 밝힌 바에 보면은 지난해에 월세와 인건비 손실이 한 1억 8천만 원 정도 되는데 예. 지금까지 정부한테 지원금 받은 건 한 17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화가 이게 날 만도 하네. 이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상당수의 자영업자들이 이런 상황인 것이고 예. 전액은 손실보상이 안 되더라도 이 이제 금액의 일부라도 이제 돼야 된다 이런 바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과격해지고 지금 가격 발언도 막 나오고 이런 거죠. 근데 그 가격 반원에 대해서도 우리는 또 이제 일부 좀 마음을 안 좋게 먹으신 분들이 인터넷에 막 장애인 비하 욕설 이런 걸로 막 댓글을 달고 아유. 이런 문제가 계속 이 혐오 발언마저도 사실은 우리가 혐오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예.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남을 욕하기 위해서만 사실은 이걸 쓰는 그런 얘기거든요. 만약에 상대편에서 혐오 발언을 했으면 넌 혐오 발언 왜 하냐 이렇게 얘기했을 것을 예. 내가 욕하고 싶은 대상한테는 막 혐오 발언을 막 합니다. 예.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혐오 발언에 대해서 사실은
정치권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치적으로도 접근하고 있는 거죠. 혐오 발언에 대해서.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오늘 강원래 씨 얘기를 했으니까 안철수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강원래 씨는 내 지지자여서 나를 만난 것이 아니라 자영업자로서 나를 만난 것이니까 나를 비판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나를 비판하라는 왜 나온 것인지 이것도 정치권에서 보면 정치적인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정치적이다 아니다 이런 걸 떠나서 예. 본질을 항상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 무엇을 해야 되고 그것을 반대하는 이유가 뭔지를 자기 논리로 얘기하는 게 필요한데 예. 더 이상 불순한 의도가 있다라는 취지의 비판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아마 내일도 하겠죠. 오늘따라 톤이 높고 말을 길게 하셨어요. 저는 늘 말이 네. 긴데 저를 말을 못하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식당 주인 한 분은 네. 작년에 개업을 하셨는데 코로나가 바로 닥친 거예요. 아,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손님을 제대로 못 받아본 거예요. 식당 문을 열고 1년 넘게. 네. 아, 정말 안타까운 분들 눈물 나는 사연 너무 많습니다. 자, 이 뉴스는 여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는 화산이 준비한 뉴스 어떤 겁니까? 네,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가덕도 신공항 이슈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여야 지도부도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예. 일단 여야 지도부 입장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가덕도 하나 한다고 해서 부산 경제가 확 달라지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전반적으로 부산의 경제를 앞으로 어떻게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가덕 신공항은 부산의 미래, 부울경의 미래입니다. 공항 하나로 경제가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시작한 가덕 신공항을 문재인 정부에서 매듭 지었으면 합니다. 아이고, 뭐 가덕도 문제 여야 지도부가 다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다들 아시겠지만 예. 가덕도 신공항을 드라이브를 걸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네. 김종인 위원장은 그거 하나 한다고 해서 부산 경제가 확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또 거기에 추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네. 신공항은 일부이다. 전체적인 어떤 부산의 종합적인 경제 전망이 필요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지도부 입장만 봤을 때 여야가 다 가덕도 신공항에 찬성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 신공항의 비밀 오늘 좀 짚어볼 텐데 예. 비행기 타는 사람보다 그네 타는 사람이 더 무섭다라는 것이 신공항의 비밀입니다. 그네요? 예. 좋아요. 한번 들어보죠. 자, 그러면 하나씩 풀어볼까요? 자, 가덕도 신공항에 이렇게 여야 지도부까지 나서는 건 이게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인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까 정치적인 것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도 선거 앞두고 이런 걸 꺼내는 거 정치적인 게 아니냐라고 하지만 현실이 예. 이런 이슈들이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그리고 선거철 아니면 이 얘기 언제 하냐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네. 근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산에서는 아무래도 비교적 열세입니다. 네. 근데 여당이 자기가 열세인 지역을 돌파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그 지역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것은 거꾸로 국민의힘이 여당일 때도 호남 지역에 뭐 접근을 한다거나 이럴 때 항상 지역 개발 이슈를 갖고 접근을 하는 거죠. 오늘날 정치는 뭐 네. 거의 개발에 편승한 정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처럼 좀 고개발이고 음. 또 양쪽의 정당이 비슷하게 지지도가 나오고 이러면은 다른 이념, 보편적인 정책 이런 걸로 승부를 하는데 예. 예, 열세인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개발 이슈를 던져서 우리가 여당이니까 하겠다라고 예. 접근하게 되는 것이 경향이라고 볼 수 있겠고 실제로 부산 지역에서 실시된 여론조사들을 보면 네. 신공항이 실제로 그 시민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지역 현안으로 네. 꼽히고 있어요. 아, 그걸 그래요? 봤을 때는 부산시장 선거에서 어쨌든 간에 신공항 이슈를 다루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거죠. 네. 어쨌든 이 신공항 이슈가 부산시장 선거의 판을 흔들어 놓는 네. 어떤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대형 현안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자, 국민의힘도 부산 지역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찬성이에요. 네. 예. 이런 경우에 그 여야 간의 쟁점이 그러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안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앞으로 어떻게 처리되느냐, 특히 2월에 특별법이 처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예. 이게 중요한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유혹도 있을 거예요. 선거 때 우리를 찍어주면 네. 그때 해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한 번 속지 두 번 속나로 되겠죠 이제. 예, 예.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면 부산 시민들이 또 분노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는 선거 전에 이거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이끌어야겠다.
그럼 2월에 열리는 국회에선 처리해야 될 건데. 예, 민주당의 방침은 그것이고요. 예. 근데 국민의힘이 조금 딜레마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통과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다 뒤집어 쓸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부산에서는 예. 그리고 통과가 되더라도 예. 여당이 더 공헌이 높지 않느냐라고 예. 하는 시민들의 민심이 있을 거기 때문에 예. 국민의힘이 또 고심이 있을 거예요. 특히 어느 쪽이 되든 간에 당 내에 반대파 의원들도 있기 때문에 예. 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에 반대하는 의원이 없거든요. 안에는. 예,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힘이 좀 더 불리할 수 있고 국민의힘의 작전은 일단은 김종인 위원장이나 이쪽은 2월까지 처리를 하고 네. 그걸 빨리 떠나보낸 다음에 정권 심판론이라든지 이런 걸로 카드를 빨리 바꿔서 국면을 아하. 전환해야겠다. 아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야, 참 역시 계산하는 거 보면 참 놀라워요. 예. 예, 누가 이런 시사평론가요? 미세한 예, 계산들. 게임 이론이라든지 네. 이런 거에 비춰서 한번 또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 게임 이론? 예. 네. 그건 군비 경쟁에서도 많이 아, 나오는데. 게임 이론에서도 또 예. 군비 경쟁으로 또. 야. 아니, 그렇죠. 원래 그 네. 짝에서 많이 그 원래 그런 분야에서 겁니까? 개발된 예, 그 저는 기원 자체가 게임 이론이라고 그래서 비디오 게임에 나오는 건 줄 알고. 아, 좀 참으세요. 예, 아, 네. 조금 참아요. 자제하십시오. 뭘 참. 일부러 무식한 척하는 거예요, 김민하 평론가가. 예. 네. 저것도 정치적이에요. 그렇습니다. 뻔히 다 알면서. 자, 최근 여론조사 민주당이 부산에서 국민의힘보다 지지도가 더 많이 나온다. 네. 이런 뉴스 오늘도 꽤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예, 혼전이죠? 그동안의 여론조사에서 확인 가능한 것들 제가 차례차례 짚어드리면 네. 첫 번째 어쨌든 민주당의 30% 정도의 고정 지지 기반이 있다라고 음. 하는 것이고요. 근데 두 번째는 어느 당이 1등을 하든 간에 여론조사들을 보면 막 40, 50%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당도 지지하지 않는 층도 꽤 있다는 것이고 네. 그리고 특히 최근의 선거 실적이라든지 또 부산시장 예비 후보들을 넣고 가상 대결을 실시를 해보면 아무래도 국민의힘 쪽이 좀 더 우위로 나타나기는 합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부산 지역에서는 그동안의 선거에서 양당 모두에 투표해 본 사람이 꽤 늘었다는 것이죠. 야, 그거 재밌네요. 이쪽 저쪽 다 찍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시민들이- 소위 말하는 스윙 보터. 그렇습니다. 스윙 보터가 바로 그네 타는 사람이다. 아, 그네가 드디어 아하, 나왔네요. 여기서 여기로 그네 갔다가 나오네. 저기로 갔다가 하는 예. 비행기 타는 사람보다 그네 타는 사람이 더 무섭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 저는 부산 지역에서는 며칠 사이에 여론조사 지지율로 치면 1, 20% 정도가 왔다 갔다 하는 예. 이런 변화도 가능하다. 이게 나타난 지역들이 부산 말고 몇 군데 있는데요. 예. 호남 같은 경우에 과거에 문재인 대 안철수라든지 예. 국민의당 대 민주당 대결에서 호남 여론이 막 저울질을 하다가 며칠 만에 한쪽으로 싹 쏠립니다. 예. 이런 것이 영남에도 가능해진 것이 대구 수성 갑입니다. 지난 총선 때 보면은 김부겸 대 주호영 대결에서 여론조사들이 앞뒤가 안 맞는 여론조사들이 막 나왔거든요. 어떤 거는 박빙인데 어떤 거는 1, 20%포인트 차이 나고 예. 그게 며칠 만에 움직일 수 있는 스윙 보터. 예. 명확하게 어느 당을 찍어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것이고 부산에서도 그 층이 제법 두텁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그 영호남을 사례로 말씀하시는데 네. 사실 그렇게 따지면 충청도가 스윙 보터는 제일 많죠. 근데 충청도 같은 경우는 며칠 동안에 몇십 %가 움직인다기보다는 평소에 좀 분할돼 있는. 평소에 분할돼서. 네, 그리고 약간 충청도 유권자분들이 속내를 잘 안 드러내시는. 그래서 게 있죠. 여론조사 다 실패해요. 네. 충청도만 가면 안 맞아요. 네네. 영남 지역 같은 경우는 어디 찍겠다 해놓고 막상 손이 그쪽으로 안 가더라. 이런 분들이 꽤 있고요. 예. 네, 호남 지역에서는 제가 경험적으로 관찰한 바에 따르면 젊은 사람 핑계를 댑니다. 나는 땡땡땡이 좋은데 젊은 사람들은 네모가 좋다더라. 그럼 그분의 속마음은 사실은 네모에 가 있는. 그 요즘에 실제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예를 들면 이낙연 대표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재명 도지사가 자꾸 좋다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걱정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이상한 말이네. 그렇죠. 지난 대선 때도 그 어떤 날에는 호남 지역 주민인데 나는 안철수 후보가 좋은데 젊은 사람들은 문재인 후보가 좋다더라. 그런데 웃기는 거는 그 다음 날에 어떤 또 호남 주민이 나는 문재인 후보가 좋은데 젊은 사람들은 안철수 후보가 좋다더라. 이런 식으로 이런 경우는 오리무중이 되는 것이죠. 네. 사람 마음 사람이 몰라요. 네. 자, 여야 부산시장 후보군만 간략하게 소개해 주세요. 네, 국민의힘 쪽이 아무래도 후보가 많은데 선두 주자는 박형준 동아대 교수가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격 주자로 전 국회의원 중에서 박민식, 이현주, 이진복 전 의원이 있고요. 그리고 박성훈 전 경제부시장 또 꼽히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김영춘 전 장관이 가장 앞서 있다라고 하는 게 중평인데 변성환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추격 주자로 꼽히고 있는데 저는 이 후보 구도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현재로서는 박형준 대 김영춘 이 구도가 가장 유력해 보이지만 교체될 가능성도 있다. 왜냐 양쪽 정당이 양강 구도기 때문에 고정 지지층은 확보가 돼 있고 외연 확장을 위해서 후보를
정치색이 옅다거나 뭐 이런 후보로 교체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아하. 이걸 한번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오리무중인 것이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이 서울시장 선거 문제 때문에 단일화를 한이 많이 가지고 파열음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굉장히 대립 국면이잖아요. 예. 그게 지금 부산에도 영향을 일정 부분 주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스윙 보터들이 이런 상황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마 굉장히 위기감이 좀 있을 거예요, 지금. 아유, 두 분 얘기 들어보니까 저 어디 남쪽의 도시에서 일어나는 선거겠지 했는데 네. 얘기를 듣고 보니까 엄청 재밌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재밌기도 계산과 하고. 네. 그 반전의 묘미가 있는 선거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이고, 그 아주 잘 설명해 주시니까 저도 시장 선거 관심이 높아집니다. 네, 잠시 후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왜 뉴스는 태어나기만 하면 병이 들고 망가지는지 그 뉴스를 병들게 만들고 있는 건 도대체 누군지 병들지 않는 뉴스를 원하고 있지 그게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는 김종대 목소리를 듣지 뉴스의 새로운 현상 뉴스의 생로병사 뉴스의 새로운 현상 뉴스의 생로병사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세 번째 뉴스 빙하가 준비하셨습니다. 유시민 사과 뉴스의 비밀, 검찰과의 휴전이냐 종전이냐. 네. 역시 또 전쟁 얘기로 해봤습니다. 정전 협정이냐, 평화 협정이냐.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 사과했죠? 그래서 사과를 했는데 네. 이 사과를 뭐에 대해서 했느냐? 2019년 12월에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예. 검찰이 노무현 재단의 주거래은행 계좌를 들여다봤다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거든요. 예. 이거 내용을 들어봐야 되나요? 예. 아니, 시간이 없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 들여다봤다라고 주장한 거에 대해서 사찰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다라면서 예. 검찰 관계자와 노무현 재단 후원회원 그리고 시민 등에게 사과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과를 한 거에 대해서 또 자기 반성을 막 했는데 예. 비평의 한계를 벗어나서 자신이 정치적 다툼의 당사자처럼 행동을 했고 예. 이 대립하는 상대방을 악마화했다. 그리고 아하. 검사들의 말을 다 전적으로 불신을 했다. 예. 그래서 과도한 정서적 적대감에 사로잡혔고 논리적 확증 편향에 빠졌다. 예. 그래서 정치 현안에 대한 비평은 앞으로도 안 하겠다. 이렇게 반성을 또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자아 비판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이.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도 비난을 해가지고 막 얻어 터지고 있어요. 아, 오늘 얻어 터진단 말 왜 이래 자꾸 쓰지? 예. 권투강. 예, 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동안에 그 유시민 이사장이 무리한 주장을 한다는 그동안의 비판도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를 들면 이른바 검언 유착, 그러니까 채널A 사건에 대해서 예. 이거 다 윤석열 사단이 짜고 하는 거다라는 취지의 발언들 한 바도 있었는데 예. 앞서 말씀드린 계좌 추적 얘기도 사실은 이제 넓게 보면은 이 채널A 의혹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꺼낸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것 자체가 이제 지금 보면은 별 근거가 없다 이렇게 지금 가고 있고 예. 그리고 뭐 KBS가 정경심 교수 측의 뭐 이 프라이빗 뱅커인 김모 씨를 이제 인터뷰한 것에 대해서 예. 이 보도한 내용을 왜곡이다. KBS 사장이 바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예.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다라는 비판 많았는데 예. 이게 방심위에서 주의 조치가 나왔긴 했지만 이미 이게 왜곡 보도이기 때문이 아니라 예를 들면 표기가 잘못됐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예. 사실 유시민 이사장의 그간에 이제 검찰 문제에 있어서의 비판 이런 것들이 예. 많이 무리한 점이 있다는 비판은 계속 이제 제기가 돼 왔었죠. 오늘 또 SNS를 보니까 몇몇 기자들이 예. 나한테는 왜 사과 안 하느냐 어. 이런 글들도 또 올리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요. 이거 점점 공경에 빠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은 비판이 당연히 있을 텐데 왜 갑자기 이렇게 사과를 했을까? 그 배경이 궁금합니다. 일단 검찰이 계좌를 들여다봤다면 최장 1년 안에 통지를 본인에게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금 그 통지가 안 왔기 때문에 결국은 사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왜냐하면 주변에서 이 상황을 아니 그러면 금융실명제법에 의해서 통지가 됐을 텐데 예. 지금 뭐 통지가 안 된 거냐 된 거냐 유시민 이사장 입장 표명을 해라. 당신 예. 발언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해라. 이런 요구가 많고 그것이 언론에 보도되다 보니까 이게 해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사과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점이 이제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예. 두 번째로 이제 최근 분위기를 좀 고려한 발언 아니냐 싶은 게 예.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도 있고 아하. 여당도 더 이상 윤석열 총장하고 대립구도 만들지 말자는 분위기 아닙니까? 예. 이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좀 일종의 자기 입장에서 결자해지한 거 아니냐 정치적으로 이런 해석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는 유시민 이사장이 사과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건은 이미 시민단체 고발로 검찰이 수사하는 사안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서울 서부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예. 오늘 유시민 이사장이 이제 사과문을 올린 거에 보면은 어떠한 형태의 책임 추궁도 받아들이겠다 이런 대목이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이 내용에는 검찰 수사를 좀 암시하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이제 봐야 되겠죠. 성실히 수사 받겠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닌가 싶은데 예. 여기에 그러면 이제 유시민 이사장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느냐 예. 여기에 따라서 정권과 검찰과의 관계 이런 싸움 양상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가 있겠고 예.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김학의 전 차관 출근 문제라든지 예. 탈원전 문제라든지 예. 정권에 좀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수사들이 앞으로도 예정이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네. 결국 이게 휴전이냐 정전이냐 종전이냐 앞으로 지켜봐야 된다 뭐 이런 결론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냐고. 네? 지금은 모르지요. 유시민 예. 이사장 입장에서는 종전을 원하지 않을까 예. 싶고 검찰에서는 그냥 하던 일 하겠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종전 선언은 여기서도 필요합니다. 검찰과의 종전 선언, 아예 평화 협정까지 가죠.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검찰 개혁해야 됩니다. 예,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와상 김수민, 뉴스빙하 김민아 두 분 수고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